누군가의 성과물에 내 눈을 보고 얘기해. 내 눈을 보고 얘기해. 약촌오구리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발생했던 살인사건입니다.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촌 오구리라는 곳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됐어요. 이 영화 봤는데 너무 억울하겠다. 어머니가 가증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토종닭 2마리를 삶았어요. 그걸 경찰서로 가져갔죠. 경찰이 아들 수사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만 어머니 바람대로 경찰들이 제대로 된 수사는 안 했죠. 그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당시에 15살 소년이 징역 10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군산경찰서에 접수가 된 거죠. 수사를 해보니까 진범이 따로 있었습니다. 진범의 자백도 받았고 진범을 숨겨준 친구의 자백도 받았고 홍반장님이 없었으면 절대 재심 무죄 불가능합니다. 그 박준영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영화 재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영화 재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뭐 어떤 고생을 했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고생했는데 영화 16초 나왔으니까 반장님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딱 개봉을 하고 나니까 아니 나는 양동이 찌그러진 거 걷어차는 거 혼자 악 쓰는 거밖에 안 나오던데 솔직히 정말 열받아가지고 그러려면 뭐 영화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느냐. 어? 차라리 그냥 얘기하지 말지. 근데 화가 나죠. 자존심 상하고. 약촌오구리 사건을 고집스럽게 수사를 해오다가 결국에는 그 인사이동까지 내가 당해가지고 그 사건에서 손을 강제로 떼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하풀이 할 데가 없어지니까 술을 가까이 하게 되다 보니까 뇌경색이라고 하는까지 와가지고 이 말까지 잊어버리는 그런 지금도 내가 특정 단어는 아예 안 나오는데 아이고. 그 사건이 바로 약촌오구리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나왔다는데 내가 어디로 숨어버리고 안 보여. 내가 어디로 숨어버리고 안 보여. 그리고 그 영화를 내가 그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하려고 했던 거 아실 거예요. 그걸 신청하려고 그랬어요. 우와. 그때 우리 박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봐서 한 번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제가 또 변명하고 또 제 잘못을 또 고백하자면 사실 대본은 보긴 봤습니다. 사실 대본은 보긴 봤습니다. 그때 이제 법률 용어 같은 거 이런 걸 체크해달라고 해서 대본이 저한테 왔는데 굉장히 죄송한데 반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줄어있다기보다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확인했죠. 미치겠다. 그러면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저는 배우 정우가 제 역할을 맡았다라는 사실에 많이 흥분해 있었던 것 같고 그냥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영화의 어떤 실존 인물이 됐다라는 사실에 너무 막 제가 들떠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 영화 주인공 이름이 준영이잖아. 네. 저의 이름이 이준영 변호사입니다. 제 연수원 동기. 그 이름 누가? 전혀 저는 대본에 그 영화 속의 이름 전혀 저는 개입한 적 없습니다. 만약에 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반장님, 약촌오거리 사건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반장님이 수사한 결과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약촌오거리 사건은 반장님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나는 포기를 하고 그냥 점점 마음 좀 추스리고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거 와가지고 또 다시 나를 상기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쉽게 대답할 수도 없었지만 또 하나는 또 내 가족들 마음을 아파해야 되냐. 특히나 그 안식부에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렸는데 그리고 또 내 약촌을 다시 12년 만에 다시 찾게 된 것은 거기 최군이 그 현장에 온다고 했어요. 나 그동안에 최군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 사건 하면서. 근데 그거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안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사실 그 반장님 집을 찾아갔을 때는 재심 첫 신문길이 있었는데 법정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재심 기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려면은 사람들이 공감하려면은 퇴직 형사가 다시 진범 잡으러 간다라는 그 그림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나를 이용한 거네. 그렇습니다. 이용했습니다. 예, 이용했습니다. 반장님을 그래서 뵈러 갔던 거고 반장님이 설득이 안 될 경우에 플랜 B가 있었던 거죠. 현장까지만 모시고 가면은 현장에 그 억울하게 옥살이한 최군을 나오게끔 하자. 그래서 두 분이 상봉하게끔 하자. 대단하시다. 만나게끔 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그 생각 갖고 이미 최군은 약촌오거리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아무리 사건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반장님을 이용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내가 영화 보고 나와가지고 나는 끊어보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안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우리 박 변호사 사주를 본 적이 있어요. 저 사진은 왜 보셨습니까? 아니 나도 진짜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가서 한번 봤어요. 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기나는 것을 너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맞추더라고요. 사주 언제 보셨습니까? 영화 보기 전에. 그럼 사주를 만약에 안 보셨다면은 가처분 들어가셨겠네요. 그건 또 모르지만은 어쨌든 진짜 바뀌었어. 지금 보니까 반장님이 사주를 본 시점과 영화 개봉 시점을 딱 그냥 연결시켜 보니까는 저의 앞날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앞으로 저로 인해서 뭔가 올 것 같다는 나도 뭔가 손해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크게 잘 될 사람을 놓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는 내가 박 변호사를 이용을 할 때가 된 거 아니야? 연대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지 이제. 그리고 그래요. 반장님 제가 추궁 좀 몇 개 더 할게요. 반장님 제가 진범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했잖아요. 진범 많이 두려워했고 진범 나타날까 겁이 난다고 하니까 반장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절대 보복하는 범인들 없어. 내가 형사생활 수십 년 했는데 내가 잡아놓던 범인들 나한테 절대 나타나지 않아 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셨는데 제가 한번 그 반장님 사무실 방문했을 때 반장님 사무실 그 책상 옆에 손도끼 내가 봤거든요. 손도끼 아니거든요. 그럼 그건 도대체 왜 갖다 두고 그게 손도끼처럼 생겼는데 그것은 그 유리창 페인트 베끼는. 그걸 왜 반장님이 행정사 사무실에 갖고 계시냐 이거예요. 두려워. 혹시
반장님 도대체 뭔 위협을 느꼈길래? 위협을 느낀 게 아니고 네. 내가 집에 그서 쓰다가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 왜 그냥 안약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살다 보면 약천원의 사건을 의미를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사건 자체로만 나 보진 않아요. 약촌오거리 사건이 재심이 청구가 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약자들이 어떤 권력기관이나 권력자로부터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다. 거기에 큰 기둥이 돼준 사람이 우리 박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인생이 덜 살았지만 내가 감히 존경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와, 멋지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어디 가서 나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 하지 말아요. 그리고 나하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갈까요? 절반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슨 의미야? 미안한 마음은 평생 가져가야 됩니다. 어. 미안한 마음 평생 가져가야 되고 다만 되도록이면 함께 다니겠다. 그리고 반장님과 함께 약촌오거리 사건의 의미를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약촌오거리 사건이 계속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면서 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택시 기사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 택시 기사 그분은 그날 장사가 너무 잘 됐던 날이었지 않습니까? 교대 직전까지 밥을 먹지 못하고 마지막 그 짜장면을 먹었던 시간이 16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 가장이 그 새벽에 그 버스 승강장 앞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유가족은 병원 응급실에서 보게 되고 그 피비린내를 잊을 수 없다라는 유가족의 절규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약촌오거리 사건의 의미를 반장님과 제가 많이 얘기하고 다닐 때 그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우려고 했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려 했던 그 돌아가신 택시기사분의 가장으로서의 어떤 의미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재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에 재심을 간절히 바라고 진범을 빨리 잡아달라는 탄원서를 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심이 확정됐거든요. 유가족분의 어떤 역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더 많이 하고 다니시게요. 내가 정말 유가족들을 생각을 미처 못했어. 정말 그 뒤에서 피눈물 흘리는 분에 대한 내가 솔직히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잊고 있었는데 네. 상기시켜줘서 고맙고 네, 앞으로는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의미를 다른 곳에다 두고 예. 그렇게 내가 지낼게. 이야. 네, 반장님.